안녕하세요. 오늘 강장 티지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인권과 여성폭력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부작으로 인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부작으로 기획은 해 봤고, 여러분의 호응이 좋으면 더 이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인권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인권에 대한 편견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공감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요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도 인권을 중시 여기지 않는 시민 의식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음. 인권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어떤 조건에 구애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나예요. 음.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즉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건,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건 관계없이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죠. 음. 내가 아동이건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외국인이건 외국인 노동자이건 여성이건 다문화 가정이건 성소수자이건 돈이 있건 없건 등등등의 여러 조건과 관계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인 거죠. 이번 시리즈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즉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만을 좀 위주로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호응을 해주시면 조금 심도 있는 내용으로 더 나아가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권을 얘기하면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권?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배부른 사람한테도 인권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도 인권이 필요하고 인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권 하는데 인권이 밥 주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밥 주죠. 밥을 주기 때문에 인권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개를 키우고 있는지 개견자를 써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음, 학생들은 아주 빨리 찾아냅니다. 어,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시는지? 네, 편견과 선입견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인권에 대한 편견도 아주 세죠. 오늘은 인권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 오해, 고정관념 등을 깨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깨지 않으면 가슴으로 공감할 수 없고,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몇 분 동안 말씀드리는 걸 듣고 편견을 깨기는 어렵죠. 각자 옳다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갖고 온 게 편견과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몇십 년 동안 내가 옳다고 갖고 온 거를 어떻게 저의 몇 마디로 깰 수 있겠습니다. 깰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인생 살기 쉽겠죠. 그래도 이런 것이 인권에 대한 편견이라고 오늘 듣고 나면,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여러분이 접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인권을 떠올리면서 인권과 접목시켜서 생각하려 하고 행동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이 거듭됨으로 인해서 편견을 깰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견들을 깨는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바뀌면서 시민의식도 바뀔 것이고, 시민의식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인권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인권에 대한 편견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편견으로는 '인권은 좀 거창하고 비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인권? 좀 비창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요런 거를 가지고 인권을 들이대고 뭐 해?' 라고 하시는데, 인권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권하면 거창하고 비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인권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인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인권에 대한 역사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편견으로는 '인권은 좀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인권은 생활이거든요. 어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인권인데 아직까지 생활에 인권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와 함께 오브작 시리즈를 함께 하시면 '인권? 어려운 게 아니네. 인권 생활의 전부네.'라고 하시는 날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인권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권을 얘기하면 '아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라고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아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서 주장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찾아 먹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권은 나의 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권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네 번째 편견으로는 '인권은 쪼끔 무시해도 괜찮다.' 뭐 그걸까지 그렇게 어 주장하고 찾으려고 하느냐.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는가?'라는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인권, 인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다. 그런데 왜 요즘 그렇게 인권 타령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권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즉 짧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건국하기 위해서 뭐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건국을 이룩하고 나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음.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고 나 보니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화까지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길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국 세력이나 산업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들한테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려받은 만큼 후손들한테 뭔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인권 선진국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선진국은 아니 선진국은 경제만 부흥한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문화, 인문, 철학, 가치, 윤리, 도덕, 인권이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인권을 중시하지 않으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인권은 조금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시민 의식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어. 이제 세계에서 우리 경제가 뭐 12위, 1위 뭐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밥만 먹고 사는 국민이 아니라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 즉 인권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왜 인권을 공부해야 되는지, 인권의 편견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